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시아버지는 청소를 하고 있는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청소를 마치면 방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하시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요구를 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하고 연애할 생각만 하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고 진정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예요. 남편하고는 30대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린 연하남이에요. 아는 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남편을 본 날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키도 여자인 저랑 비슷할 정도로 작았고요. 체격도 왜소하고 솔직히 외모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소개해 주신 분 생각을 해서 예의상 몇 번 만나보고 퇴짜를 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3번째 만남을 가지던 날 우연히 술을 한 잔 같이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남편은 성격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화도 잘 통했는지 같이 있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년 정도 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결혼 약속을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시아버지를 뵙고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키도 작고 왜소한데 시아버지는 정반대였거든요. 키도 훤칠하시고 잘생기셨더라고요. 체격도 다부지신 게 엄청 멋있다는 생각을 보자마자 하게 되었죠. 어쩜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3살 많은 걸 들으시고는 놀라시는 눈치이시기는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시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싹싹해 보이고 예쁘다고 해주셨죠.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는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보라고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대로 편안했어요. 제 속을 썩이는 일도 없었고요. 저에게도 참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밤일이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 한참 팔팔한 나이여야 하는 30대 초반인데도 남편은 시들한 편이었어요. 남편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척 연기도 하면서 넘어가고는 했는데요. 사실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단 한 번도 만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마저도 회사에서 일이 피곤했던 날도 많았는지 부부관계 없이 지나가는 날도 많았죠. 남편이 첫 남자라면 아예 그런 걸 몰랐겠지만 아니었거든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다들 연애하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는 편이잖아요.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종종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쉬운 마음에 혼자 위로하면서 달래는 날들도 꽤 많았어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늘 어딘가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있는데도 늘 혼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게 어떨 때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그것만 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어요. 그것 빼고는 좋은 남편이니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남편을 내조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도 둘이나 가지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죠. 시아버지 댁은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저는 종종 인사도 드릴 겸 시아버지 댁에 방문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늘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리웠거든요. 시아버지를 보면 아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나 봐요. 아버님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시지만 시어머니가 없이 혼자 지내시니 적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뿐인 며느리인 제가 가끔이라도 한 번씩 들러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찾아가곤 했죠. 가서는 이것저것 살펴보고는 집안일도 알아서 해드리고 좋아하실 만한 밑반찬도 해놓고 오는 편이죠.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시아버지는 저를 참 싹싹한 딸 같다고 예뻐해 주시는 편이세요. 제가 들르는 날에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제 옷이며 아이들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기도 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들을 데리고 시아버지 댁에 갔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작은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저는 시아버지 댁에 혼자 들르게 되었어요. 그래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랑 둘이 있게 되면서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으니 좋은 셈이었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늘 잘해주셨고요. 저는 시아버지랑 둘이서 같이 마트에도 다녀오고 백화점에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했죠. 백화점에 둘이 갈 때면 얼마나 다정해 보였던지 어떤 매장 직원은 우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죠. 저는 그럴 때면 시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팔짱을 끼면서 저희 시아버님이신데 참 멋지죠 라면서 애교를 부리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달려들면서 스킨십을 하면 조금은 당황해 하시기도 했지만 저의 애교가 싫지는 않으신 듯 했어요. 그렇게 단둘이 다니니 시아버지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솔직히 남편하고 다닐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시아버지에게 달라붙어서 애교를 부린 게 과했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아버님이 살짝은 저를 대하는 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외출에서는 같이 돌아다닐 때 팔짱을 낀다거나 하면 약간은 불편해 하셨고요. 제가 살갑게 농담이라도 하면 잘 받아주시지 않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뭘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더 살갑게 굴면서 시아버지 눈치를 살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던 건 제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오신 세월이 길었는데 제가 자꾸 달라붙어서 스킨십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연애 감정이 생기셨던 거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시아버지에게 더 달라붙고 애교를 부리고 했으니 제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던 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버님 댁에서 간단히 집안일을 해놓던 중이었는데요. 같이 외출이라도 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랑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같이 공원에 산책이라도 다녀왔으면 했는데 조금은 김이 새더라고요.
아버님 팔짱을 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으면 참 좋았거든요. 아무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아버님 댁에 간 거라서 집안 정리도 조금 하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밑반찬이 별로 없어 보여서 얼른 가까운 마트에 다녀와서 며칠 먹을 반찬도 준비해 두었죠. 그렇게 얼마간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대강 마무리 지어 놓고 아버님은 뭐 하고 계신가 싶어서 가봤죠. 거실에 가보니 시아버님이 안락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너무 곤히 잠들어 계신 듯해서 깨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은 잠든 모습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당한 풍채에 아직도 우람한 근육질 몸매까지 시아버지는 그냥 남자로 봐도 멋진 분이었죠. 어쩜 잠든 모습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아버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쳐다보는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시아버지가 잠에서 깨셨죠.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약간 민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버님도 제가 빤히 바라보고 있던 걸 어느 정도 직감하신 것 같았고요.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때 아버님 표정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신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고 가셨죠.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머리로는 거부하려고 했는데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부하는 신용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시아버님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시아버님은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분이었어요.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그 느낌은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것이었죠. 진심으로 아버님하고 사랑을 나눈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정말로요. 그 후로 저하고 아버님은 비밀을 간직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번은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미안하다고도 하셨는데요. 저는 평소에 아버님을 많이 흠모해왔다고 아버님이 저를 많이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이렇게 되어버린 거,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아버님과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 했죠. 아버님 같은 분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사실 아버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로 좋다고도 했고요.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자로 보여서 대하기가 조금 어색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도 하셨고요. 저는 그 이후로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아버님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죠. 그렇게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확인한 후로는 우리는 더 다정해지고 가까워졌어요. 아버님은 다정하게 언제 집에 올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주시곤 하시는데요.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저는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아버님 댁에 방문하고는 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자꾸 시아버지께 가고 싶어져서 요즘에는 자주 방문하는 편이에요. 시아버지도 제가 앞에 있으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제 선물이라고 야시시하게 예쁜 속옷 세트랑 스타킹 같은 걸 사두신 거 있죠? 아버님이랑 연애할 때 입기로 했어요.
사실 요즘 어렸을 때 연애하던 설레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자꾸 아버님에게 향해 있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 행복한 비밀은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